라네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2월 23일 수요일 통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6분 전에 끝난 오늘 미국 주식시장 거의 패닉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중간에 살짝 반등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빠졌을까요? 시작이 피바다인 것은 종종 봤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피바다로 끝난 모습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그걸 아십니까? 워런 버핏도 한 해 마이너스 50%의 손해를 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버티는 자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일단은 미국의 로컬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몇 가지 소식들 또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될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소식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남가주는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겨울이 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아주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LA 카운티에서도 오는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는 조금 늦잖아요. 되게 심하니까. 자,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수그러들면서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80만 명에서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수치는요, 오미크론 이전 수준이거든요. 이에 따라 각 주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자, 조금 후에 여기에 대한 기사는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LA 총영사관에서만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자, 코리아타운에 사시는 분들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LA시의 거리 중 2%에 해당하는 177마일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간당 5마일 낮추는 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느리게 돌아가는데 미국의 자동차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르느냐. 좀 빠른 편이죠. 로컬 소식도. 얼바인도 종종 로컬에서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운전을 제멋대로 하는 중국 사람들이 주범인데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로컬의 운전 속도가 평균 제가 봤을 때는 한 80마일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 100km가 넘나? 되게 빠르죠. 자,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지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을 포함한 관할구역 모든 커뮤니티 대상의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포함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진작 구성했어야죠. LA 한인타운의 인근에 메가더파크 아시죠? 자, 홈리스들을 센터로 옮기고 쉘터로 옮기고 산책로와 가로 등 벤치 등을 보수하는 등 $150만 예산을 투입한 넉 달간의 대대적인 재단장을 마치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도 타운 한번 가는 길이 있으면 꼭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딴 정말 호수가 있는 정말 좋은 곳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홈리스들의 주된 거주 지역 때문에 사실 가기가 좀 꺼려지는 곳이었죠. 자, 차량 하부에 정착된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과 LA PD는 식별 번호를 새기거나 카드 결제만 받는 등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선포하자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우방국들도 대러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 회담은 물론 정상회담도 무산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식은 이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준비가 다 있다면서도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무력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푸틴이 싸울 줄 아네요.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자기들은 결코 지금 침략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정당방위다. 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데 푸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 만에 또다시 전 세계가 동서 진영으로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다시 엄습하는 것이 아니지 유럽 전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공급이 끊긴 가운데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난민 9만 명 이상이 러시아로 대피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비군 소집과 함께 민간인의 총기 사용도 허가하고 검문 강화와 통제 제한 등을 적용하는 30일간의 비상사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이렇게 내리누르게 하는 요인이었는데 가장 큰 것은 정상회담의 취소. 미국 측에서 먼저 했습니다. 국무장관끼리도 취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뭐 러시아 니네들이 할 거 다 하면서 뭔 회담이냐, 만나봤자 자기 말만 할 건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자, 요건 이따가 다시 한번 살짝 다루도록 하고요.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추가 경기 부양금을 또다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유는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답니다. 이런 초과 세수가 최대 230억 불이나 걷어가지고 지금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예상하는데요. 인플레이션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만 잡았다고 한다면 경기 부양금이 거의 99.9% 나올 텐데, 단 하나, 지금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이 인플레이션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금 추가 경기 부양금 지급이 바른 조치냐에 대한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아쉽네. 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했더니요,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지금처럼 미라고 한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26명밖에 없었습니다. 즉 미국의 주도적 역할 찬성에 대해서 26%밖에 안 되는 수치가 찬성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좀 이러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번 올해 11월 달에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찌됐든 지금의 러시아 사태를 멋지게 해결해주는 모습이 사실은 바이든의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실험대 위에 올린 모양새인데, 정신 나간 트럼프는 어저께 푸틴이 천재라고 거의 마탱이가 갔죠. 노인네가. 그런 막말을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조 할아버지 지금 힘이 딸리나요? 뭔가를 못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한국의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지금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 가운데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고 유럽 대다수 있는데 한국은 빠졌다 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들이다 까던데, 멍청한 짓이죠. 문재인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지금 대러 제재에 검토 중이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상대로 한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 상대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왜 그걸 모를까? 아무튼 정부를 까는 데만 있고 정말 다 몰아다가 저 대마도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이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근데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에서 10분의 1, 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단은 오미크론 환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지난해 12월 1일 수준으로 지금 그 수준보다도 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미국의 49개 주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미 해제했거나 해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미국에서는 다 해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하와이주입니다. 근데 이 하와이주도요,
마지막 마스크 의무 해제로 방침을 정하고 적절한 시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놈이 다니는 이 우드브리지 하이스쿨 그 크로스컨트리 팀에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와이 전지훈련 갔거든요. 누가 보면은 뭐 국가대표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에 못 갔는데 올해는 가겠다라고 학부모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경우는 지금 아직 최고점을 찍지 못한 경우 지금 찍지 못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 중대본이죠. 방대본이 아니라 중대본에서는 일단은 확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자와 위기관리 능력의 병상 수치가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곳곳에서 일단은 이 확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가 언론을 잘 필터링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을 뭐 의사들은 당연히 뭐 자기들의 직업에 충실히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이 경제 상황, 그렇죠? 그리고 오미크론은 뭐 제가 결코 오미크론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미크론은요 정말 좀 심한 독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미크론 걸렸다 죽었다는 사람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소상공인 정말 힘들게 3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정점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긴 것은 실제 감염을 통해 자연 면역을 획득한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데 괜히 백신 맞췄다. 백신 안 먹고 차라리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났으면은 이게 자연 방역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좀 너무 지나친 소리고요. 지부터 걸려보지. 그 말이 안 되죠. 김종국도 걸렸답니다. 김종국. 대박이죠. 자, 여러분 2년 뒤에 시장이 10배로 커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인지 압니까? 맞습니다. 가상현실의 헤드셋 기기 전쟁입니다. 가상현실. 지금은 페이스북, 메타로 이름이 바뀐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2가 가장 잘 나갑니다. 저희 본사에서도 이 제품이 가장 잘 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딱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소니도 뛰어들고 애플도 뛰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고 뭐 지금 안 뛰어드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좀 제일 좀 아쉬운 게 사실 몇 년 전에 요 가상현실, 이 AR, VR, 뭐 증강현실 요거 제일 먼저 뛰어든 나라 중에 한 곳이 삼성전자인 거 아시죠? 삼성전자가 사실 2014년에 모바일 기반의 VR 헤드셋인 기어 VR을 내놓았고 2018년도에는 HMD 오디세이 플러스 기기를 출시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번에는 신제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AR, VR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기기나 서비스 출시 계획은 미정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AR, VR 기기를 본격적으로 키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있죠. 2014년, 2018년 두 번에 걸쳐서 기기를 내놓았는데 지금도 저기 페이스북에 저 오큘러스 쓰고 하시는 분들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재미를 좀 못 봤죠, 삼성이. 재미를 못 봤죠. 재미를 봤으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지금 2년 안에 10배 정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소니,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강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왠지 애플이 1등 할 것 같은데 소니도 잘 만들겠지만 소니는 1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1번은 좀 거시기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끝나서 같이 제가 여기 야후 파이낸스에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우리 에밀리 맥코믹 기자의 리포트. 오늘 시장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흘러내렸을까? 한 번에 반등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 좀 끔찍하죠. 이 기사 리포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면 자 이제 본격적인 조정장이 접어들었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스파이를 보게 되면 이제는 다 내려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지난 1월
24일의 최저점인 420.76. 오늘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흘러내린 거 아시죠? 자, 보시면 밑에 꼬리 아래,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에 꼬리 아래 꼬리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꼬리도 없었습니다. 이야, 이 공매도 세력도 오늘 참 좋았겠네. 그쵸? 풋 옵션 치는 인간들도 돈 많이 벌었겠네요. 자, 이제 스파이가 자 마지막 끝자리 2만 사라지면 지난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이미 저점을 경신했네요. 와우. 지난번 요 최저점을 깨고 자 14,000대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거를 뚫지 못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RSI 보시면 거의 30m로 다 내려와 있죠. 물론 오늘 이렇게 내린 이유는 바로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대로 여기도 이제 그렇게 그대로 지금 쓰고 있죠. 이 기사를 보면 최고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 어저께까지 조금 주목했던 건 뭐죠? 예, 그래도 외교적 해법으로 외무장관 만나서 정상회담 하겠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측에서 이미 자 이번 주 화요일 늦게 예정되어 있던 요거죠. 각 나라의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킨 미국 국무장관이죠. 우리 블링킨 국무장관이 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향해서 회담을 취소한다고 통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서 정상회담 어떻게 할지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취소해버렸어요. 이유는 너네들이 시작했잖아.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돈바스 지역이 늘 내전이 있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한마디 표현이 참 중요한데 러시아의 침략, 침공 이런 표현 안 썼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말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보이시죠? 네? The beginning of Russian invasion. 드디어 러시아가 침략, 러시아의 침공의 어떤 시작이다. of the region. 이런 표현을 쓰면서 침략자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예비군 소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에서 그 독립국을 승인한 두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러시아가 시켰겠죠. 러시아 측을 향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SOS를 청했다고.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짜고 치는 고소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그래? 도와줘? 알았어, 우리 가서 도와줄게.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오늘 시장이 깊게 빠진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무려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드디어 800불이 완전히 무너져서 오늘 테슬라 종가 764불 0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종목수를 줄이고 짧게 끊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미주노래 매매법이 맞는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테슬라의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도는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240불대 지지선을 살짝 터치했다가 지지하지 못하고 40불이 아니라 230불도 무너져서 마이너스 4%, 4.29%에서 223.87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 좋은 주식 애플의 지지선이 170이었거든요. 근데 160.23, 무려 마이너스 2.48로 지금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심각한 건 오늘은 경기 민감주 회복하는
배들조차도 오늘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네요. 카니발을 비롯해서 뭐 NCLH 지금 오미크론 이 종식되는 마스크가 집어던지는 이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호재인데 여러분 크루즈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국 내에서 미국 안에서의 그 무슨 뭐 미시시피강 그 허드슨강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막 흉흉하고 전쟁 나는데 저 같아도 안 타겠다. 크루즈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마치. 자,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미주노 속보를 전면 우크라이나 브레이킹 뉴스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속보들을 저희가 좀 더 신속하고 디테일하게 하루에 뭐 몇 편을 올리는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관한 속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우크라이나 사건들, 이슈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조금 사라질 때까지. 근데 당분간은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속속 저희가 필터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늘 여러분에게 등대지기 역할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